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순환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7회 부산 바다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송도 스포츠센터 하반기 운영비가 서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그동안의 부실 운영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계획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안전요원이 따로 없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영도 하늘전망대 인근 바닷가.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 도중 물가로 밀려나온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젊은 20대들이 재미하고 하다가 구조가 됐다는 하는 소문 들었어요. 여름에 이제 가족 단위를 이런 데 바닥에 이런 데 이제 물놀이 하러. 이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피서객들이 여전히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해수욕장보다 한적한 해변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색했는데 뷰가 이뻐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심이 깊고 위험해 물놀이가 금지된 지역.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심지어 바위 위에서 다이빙까지 합니다. 안전요원이 따로 없는 해변에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무더위에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요원이 없는 한적한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순환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 없는 쪽은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물고기를 보려고 바위 옆으로 갔거든요. 근데 좀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확 깊은 곳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해수욕장과 일부 해변은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처럼 작은 해안가는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전조끼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입었고요. 네, 바위도 많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부산 바닷가를 찾는 상황. 이 모든 해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피서객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수하실 때는 맨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안전조끼나 튜브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이 있는 해수욕장 역시 야간에는 대부분 철수하기 때문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여름바다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제27회 부산 바다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같은 동부산 중심의 바다축제였다면 올해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휴가철 피서객들로 붐비는 넓은 다대포 해수욕장이 공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일몰을 배경으로 펼쳐질 공연과 불꽃쇼가 펼쳐질 무대 주변, 마치 이국적인 휴양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제27회 부산 바다축제가 1일부터 6일까지 부산 동서를 대표하는 해운대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대부분 서부산 대표 바다인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부터는 서부산권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주 무대로 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의미는 기존에 모든 문화나 관광이 동부산 쪽에 몰려있던 그런 거를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서부산에도 많은 문화, 관광 그런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대포 해수욕장이 가진 지형적 특징을 한껏 맛볼 수 있습니다. 백사장에서는 해변 살사 댄스 페스티벌이, 특설 무대에서는 열린 음악회와 낙조를 배경으로 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푸른 광장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장애인 한바다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다대포의 상징적인 일몰을 주제로 한 원더풀 컬러풀 콘서트가 축제 마지막 날을 장식할 계획입니다. 원더풀 콘서트에는 우리 폴 킴이라든지 또 이런 하여튼 유명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고, 그 공연을 마치고 나면은 컬러풀 불꽃쇼, 그 다대포 해수욕장 하면은 아무래도 이 낙조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그 낙조를 배경으로 하는, 낙조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거기를 배경으로 하는 불꽃쇼, 대형 불꽃쇼가 펼쳐지게 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인공 풀장을 활용한 나이트 풀파티가 피서객들의 관심을 끌 예정입니다. 동부산과 서부산의 색깔을 입힌 제27회 부산 바다축제. 바다축제 구경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무더운 여름 본격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서울로 여행을 떠나신다면 이번 기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의 대표 명소인 한강공원 일대에서 이달 4일부터 3주 동안 한강 페스티벌 여름축제가 열립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여름축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대표적 명소인 한강. 코로나19로 여름 피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올여름 한강 수산과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4일 개막하는 한강 페스티벌 여름에선 슬기로운 피서를 주제로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24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시민들 반응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즐거움의 깊이를 더했고요. 또 새롭게 시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영장에서 하는 휴유 수영장이라든지 달빛 판타 스테이지라든지 시어 강사라든지 또 무서움 DJ 파티 이런 것들은 금년에 새롭게 시도한 것들입니다. 뚝섬과 광나루, 여의도 등 6곳의 한강 야외 수영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데 더해 난지와 양화 한강공원 물놀이장에선 한강의 멋진 야경과 함께 야간 수영장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늦은 밤 한강을 걷는 한강 나이트워크 행사도 열립니다. 여의도 노금수 광장에서 출발해 15km부터 42km까지 강변을 따라 걷는 한강 걷기 대회로 참여 인원은 12,000명입니다. 이 밖에도 강서 방화대교 인근 잔디밭에선 낮잠을 컨셉으로 명상과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 쉬어 강서가 첫 선을 보이고, 노을 명소인 양화 한강공원에서는 일몰 시간에 맞춰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요가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한강 페스티벌 여름 프로그램별 일정과 내용은 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축제 기간 내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폭염과 극한호우 등 기상이변 상황 시엔 행사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을 생각한 착한 축제를 목표로 이번 행사에서는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한강 페스티벌 여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원. 서울시는 4만 명 이상의 시민이 올여름 한강 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여름 장맛비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통상적인 장마 기간을 넘어 호우가 반복되는 뉴노멀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 대신 한국형 우기라는 표현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대책으로 불투수 면적 관리에 대해 강현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천안시 물총새 공원에 조성된 바람길 숲. 게릴라성 폭우가 반복되는 시점, 도심의 침수 피해를 대비하는 기법이 공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생태수로나 자갈형 빗물 침투 시설을 통해 토양으로 빗물 흡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인근의 아름드리 공원, 생태습지와 식생수로 등으로 빗물의 자연 침투를 도와 유출 속도를 조절합니다.
모두 녹지 공간을 확충해 땅속에 물이 잘 침투되도록 순환을 이끄는 방안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도심 속 침수, 범람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지속 가능한 대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투수 면적률을 적게 되도록이면은 리드 기법이라든지 투수 면적들을 확대하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방제 시설만으로 도심 침수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태 면적을 늘려 빗물 배수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투수 면적이란 도시 경관에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토양으로 물의 침투를 방해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저역량 개발 기법, 일명 LID 기법을 통해 불투수 면적을 생태 면적으로 바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화에 따른 범람을 대비하는 겁니다. 천안시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천안시 불투수 면적은 약 128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도시 면적 대비 20%가량을 차지합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기상이변을 비롯한 극한 강도의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띠녹지 공간, 빗물 정원 등 생태 면적을 넓혀 그린 인프라 전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원도심의 도시재생지구 등에도 이러한 시책을 적극 적용해 집중호우 등의 기후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책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강윤준입니다. 서구 송도 스포츠센터 예산이 서구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반기 운영비를 확보하면서 예산 문제는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와 문제가 됐던 전 관장에 대한 구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비 삭감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송도 스포츠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서구는 의회에 하반기 예산 2억 4,350만 원을 신청했고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문제는 해결됐지만 앞서 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센터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은 구정 질의로도 이어졌습니다. 하명희 의원은 공안수 구청장에게 전임 관장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을 따졌습니다. 과도한 수당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을 지적했고 신임 관장에 대해서도 체육시설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채용이 급하게 이루어진 점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의회가 요구한 센터 직원의 급여 명세서 등 각종 회계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는다며 센터 투명성을 의심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현금 출납부, 결산 보고서, 빈 용지입니다. 돈 쓴 게 무슨 빈 용지가 무슨 개인 정보 위반입니까? 일부 센터 회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하 의원은 계속해서 구청장에게 센터 부실 운영을 따져 물었고 한때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감시 감독하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법에 심판받게 검찰 고발을 하든지 했어. 알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한편 황정재 의원은 한 차례 무산됐던 천마산 관광 개발에 대한 구정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3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지만 사업 진척이 계획보다 더디고 계속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률 지금 5년 동안 25%에 지금 건축 착공도 시작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언제 완공하겠습니까? 오늘 완공되는 겁니까? 올해 말까지는 아마 공정률을 30% 올리겠다고 다들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황 의원은 더 이상 구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확보한 시비로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천마산 복합전망대는 골조 공사가 마무리됐고 모노레일 평탄화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넉 달 동안 벌인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건설 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위법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도 소방시설, 기계시설 등을 임의로 바꾸거나 부실 용접했고 건물 균열이 가는 등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총 4개 분야 12건이 적발돼 행정상 조치 21건, 신분상 조치 18건이 결정됐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정밀 안전진단과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오페라하우스 공사 기간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8월 한 달간 부산시 교육청 소속 10개 도서관이 여름 독서 행사를 운영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독서교실을 비롯해 중앙도서관에서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구포도서관은 해산물 코믹 매직쇼 공연, 사하도서관은 독서 캠프, 한여름밤의 도서관 행사 등을 마련합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방법은 도서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31일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관람했습니다. 박 시장은 순천시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박람회장 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조성된 부산정원을 직접 확인하고 유치 홍보 협력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또 부산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삼락둔치 일대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순천만 국가정원의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는 등 정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이어왔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세로 느는 데다 독감 유행까지 심상치 않다는 보도였었습니다. 8월 중 계획됐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계획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막히는 더위에 해수욕장마다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시원한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고 아이들은 바닷가 모래놀이로 더위를 식힙니다. 더위가 본격화하면서 휴가지며 거리에는 마스크 쓴 사람들을 찾기 힘듭니다. 이러는 사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7월 셋째 주 확진자 수는 25만 3,800여 명. 전주 대비 35.8%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번지고 있다는 소리에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 위생을 좀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만 또 이 시원한 여름을 집에서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 씻기, 제 개인 위생은 손 씻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들 많은 데는 좀 피하면서 여름을 즐기고 있어요.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 정책 완화와 실내 머물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환기 부족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철에는 또 이제 에어컨 가동이라든지 환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다른 이제 가족들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좀 환기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휴가철이라 검사받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2~3배까지 많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가 1,050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료와 필요한 치료,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번엔 훈훈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 시내의 한 경로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르신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무더위는 기승을 부리는데 마땅히 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보금자리를 내준 이웃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한 가정집으로 하나둘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처럼 과일을 깎고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습니다. 얼마 전 경로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시 폐쇄되자 마을의 한 집에 모였습니다. 함께 경로당을 이용하던 어르신이 흔쾌히 자신의 집을 임시 경로당으로 내놓은 겁니다. 불은 순식간에 경로당 내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을 열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걱정이 많았던 어르신들에게 이 집은 오아시스입니다. 참 난감하지.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우리 집에 오이라 어쩌겠노.
이런 때 안 도고 언제 도겠노? 고마웠지.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준 김순희 어르신. 아무리 친하다고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닌 길게는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집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평소 마을 주민들과 쌓은 정이 깊다며 아무런 보답이나 조건 없이 자신의 집을 내놨습니다. 억수로 기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리 불이 나고 보니 갈 데는 없고 놀 데가 없으니 내가 이 기회를 내가 맞이해서 내가 좋은 일로 해야겠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단체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주민들이 간식거리를 마련했고 점심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 때 필요한 가재 도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식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식사라든지 또 식사 외에 여러 가지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또 앞으로 경로당이 새롭게 이제 탄생하고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물품이라든지 경로당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이웃 간의 정이 폭염을 식히는 시원한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19회 현인가요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구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현인가요제는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8월 5일 최종 예선에 이어 8월 6일 본선에서 치열한 노래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8월 4일과 5일 양일간 선생님 그립습니다와 그 시절 그 노래라는 주제로 원로 가수와 중견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현인 선생 추모 공연이 마련돼 정감 넘치는 트로트 대향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상구가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상구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체를 구축하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수영구 망미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망미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구락마을 여름나기 꾸러미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 25일 용호동 동일아파트 경로당에서 경로당 물품 지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고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KTNG 부산본부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서구 동대신 이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5일 소외계층의 건강보양식을 전달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소통을 시도하고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서구 동대신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봉사동아리인 청년 나이팅게일의 봉사활동을 통해 호호마을 건강돌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구 서대신 3동 산새마을 자원봉사캠프는 지난 29일 새마을문고회와 함께 재활용품을 이용한 화분을 만들어 지구환경 살리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